품성을 지켜, 품성을. 건방지게. 조용히 하세요. 그거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의원님 소통 치지 마시고요. 제가 그러려고 나온 건 아니니까. 법무부 장관은 본업에 충실하세요. 정치적으로 놀지 말고. 저는 정치 도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김 의원님 지금 저한테 용산구의 국회의원으로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통일부 장관으로 질문하는 겁니까? 장관도 마찬가지죠. 그쪽에 가만히 계세요. 아니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겸직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겸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게 대정부 질문이지 이게 통일부 장관 말고 국회의원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질문에 답만 해주세요. 왜 그렇게 변죽을 울리십니까? 이래도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이 직무를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들어가 주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국민을 오도하는 발언이십니다. 전혀 오도 아니에요. 그렇게 타결에 가까이 간 적이 없습니다. 그걸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세요. 다시 기다리세요. 한동훈 장관님 나와주세요. 한동훈 장관님. 예. 대체복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대체복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법무부 예하에는 대체복무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미리 제가 사전 질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숫자를 물어보시면 제가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 몇 명입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복무요원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이거 사전에 저희한테 질문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대체복무위원을 물어보시면 장관님. 예, 자 장관님. 위원님 호통 치실 일이 아니잖아요. 자. 왜 호통을 치십니까? 그리고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예.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법무부 교정시설에 대체복무요원이 1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갑자기 지금 제가 대체복무위원을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몇 명인지를 그냥 다짜고짜 물어보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제가 사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정훈 장관, 예.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대정부 질문 시간이고 꼭 예상 질문이 있어야 답할 정도밖에 안 됩니까? 위원님, 숫자를 물어보는 거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지금 그럼 우리나라 검사는 총 대략 몇 명입니까? 글쎄요, 한 2,000명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 정도 답변해도 돼요. 2,000명인데 대체복무요원은 1,141명인데 관심이 없단 말이죠. 교정시설에서 가장 그 위원님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한쪽으로 가장 말씀하시는 힘든 것이고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대체복무요원 실태조사 매년 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위원님, 사전에 이런 정도는 질문 요지를 주게 돼 있죠. 국회법상.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요지 없으면 못 합니까? 지금 뭐 장학 퀴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중에 문제가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질문해 주시면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복무도 병역 의무, 신성한 복무를 대신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관심이 없죠? 제가 관심 없다고 의원님 마음대로 대체복무요원 한 분이라도 면담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그냥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의 지금 삶 근무 여건이 형편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럼 아직도 한 번도 방문도 안 하고 간담회도 안 했단 말입니까? 역대 법무장관 중에 그거 한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위원님, 소통 치지 마시고요. 제가 그러려고 나온 건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은 본업에 충실하세요. 정치적으로 놀지 말고. 이것이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자신이 업무에 소홀히 하는지 입증해 보이는 것이죠. 그걸 그렇게 입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예. 본업에 충실하세요. 법무부 장관님, 북한 인권 보고서 지난주 발간하고 공개했죠? 예, 그렇습니다. 탈북자 증언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증언 내용이 사실 확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팩트 체크는 된 겁니까? 이게 북한 인권 기록을 이용하는 게 이게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부분과 북한 인권 전반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또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알리는 부분은 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전자 부분은 법무부에서 하고 있고 지금 후자 부분 인권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또 실상을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진실하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언이라고 하면은 예. 주로 과거 기억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팩트와 좀 가장됐을 수도 있고 사실과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물론 뭐 증언이라는 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탈북자들을 신문하는 그 통일부의 직원들이라든지 신문관들이 탈북자를 수없이 조사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증언이 좀 더 과장돼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배제를 하고 그 인권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증언이 또 양자가 배치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배치되는 부분도 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탈북민이 저희들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고서라고 하면 국가가 발행한 예. 100% 신뢰가 가는 걸 보고서로 합니다. 예. 탈북자 증언록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글쎄요, 그 명칭을 어떻게 쓰냐를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탈북자들의 생생한 그 이 증언을 담은 보고서도 보고서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사항에서는 단돈 1원도 북한을 주지 않겠다 했습니다. 예. 사실이죠. 예, 그렇게 저 말씀하신 걸로 예, 그럼 용산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근데 그 부분만 듣고 그 뒷부분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같은 날 그 대통령실에서 인도적 지원에 관한 부분은 여태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입장을 밝혀온 바가 있고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은 잘못된 것이죠. 뭐 어떤 부분이요? 단돈 1원도 줄 수 있겠다는 거와 나중에 또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는 일을 과거에 그것은 북한에 잘못된 대해서 그 돈을 지원한 부분이 인도적 지원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 한다고 뒷돈도 준 적이 있고 또 경제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뭐 좀 우리가 더 여유롭게 북한에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된 부분인데 그 취지는 지금 1원이고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핵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얘기지 1원 따질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시는 김 의원님도 잘 알고 물어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말은 예. 정확해야 됩니다. 예. 또 외교적인 말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그거는 외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 비핵화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이 전술핵 탄두를 보여주면서 예. 한반도 긴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 통일부에서는 물밑에서 어떤 활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물밑에서도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미국과도 그렇고 국제기구와도 그렇고 지금 한국이 특히 배후에 있을 경우에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꾸준하게 지금 대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일부 장관은 뭐 하고 있습니까? 1년 동안 통일부 장관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김명주 의원님도 정부에 계셔봐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북한하고 대화가 없다 하더라도 탈북자 지금 물어보신 탈북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앞으로 통일 혹은 남북 대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들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뭐 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동해 북한 흉악범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흉악범들의 개인 인권 희생에 대해서 대단히 옹호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건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바로 그 사고가 있은 뒤에 제가 굉장히 안타깝고 그분들의 명복을 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지금 통일부가 남북 간의 대화가 없으니까 뭐 하는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국방부가 아무것도 안 합니까? 지금 우리 김병주 의원님도 군에서 사성장군까지 하신 분이니까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더라도 그 우리 국방부가 이 사전에 단단하게 준비하고 훈련하고 이런 부분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개변이에요. 국방부가 군사 대비 태세를 강하게 하니까 못 도는 거죠. 이태원 참사 당일 보고 받으셨죠? 이태원 참사 얘기는 제가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데 뭐 누구한테 보고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구청장으로부터 11시 23분에 보고를 받은 걸로 구청장이 증언을 한 것 같은데. 그 뭐 제가 현장에도 갔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그 제가 해야 할 일 같은 걸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김병주 의원님은 이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이 정부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통일부 장관께서는 예.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잖아요. 글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거기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지. 법적인 책임은 없을지 몰라도 용산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으로서는 저는 정치 도덕적 우리 김 책임이 있기 의원님, 때문에 김 의원님 사과를 지금 해야 된다고 저한테 생각합니다. 용산구의 국회의원으로 질문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통일부 장관으로 질문하는 겁니까? 장관도 마찬가지죠. 그쪽에 가만히 계세요. 아니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겸직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겸직을 그럼 하고 여기에 있어서 대해서 아무도 지금 이게 제대로 된 대정부 사과를 질문이지 못 이게 하는데 통일부 장관 말고 국회의원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사과할 의향은 네. 없습니까? 뭐가요? 사과할 의향은 사과는 없습니까? 여러 차례 하고 예,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에서는 사과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과할 질문도 장이 적절하지 아니라고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국무위원이면서 의원이고 국무위원은 또 꼭 통일부만이 아니라 그 지역구 위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실원인 사과할 기회를 드리는데도 못하겠다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그 질문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합당한 일을 했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해 둡니다. 네, 국무총리님,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전에 물컵에 비유하면서 물 반잔을 우리가 채웠으니 일본이 채워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물이 얼마나 찼습니까? 이제부터 큰 문제가 되던 한일 간의 대화도 중단되고 관계도 악화되는 것들이 일단 치워졌으니까 지금부터 아주 그 긴밀한 상호 간의 국익을 위해서 협의를 해가면서 이제는 채워가야 할 그러한 그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소미아의 정상화라든지 또는 수입 규제의 철폐라든지 이런 조금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좀 해결은 됐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아직 물컵의 반잔 이상 더 이상 찬 것은 없다 그 말씀이네요. 앞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논의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채워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일본의 그 반잔도 안 된 그 물잔을 다 마셔버리고 흙탕물을 붓고 있습니다. 어떤 흙탕물이냐? 어떤 흙탕물 같아요?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오염수 배출 이런 흙탕물을 붓고 있습니다. 그 흙탕물 우리 마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마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작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갈 것입니다. 그건 아마 의원님께서 정부에 계실 때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만들고 또 발표하기 전에 총리님 보고를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드는 과정에 과거 사례를 스터디했겠죠. 네, 뭐 당연히 했죠. 문재인 정부 때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에 대한 협상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2005년에 관민 합동위원회가 만들어지고 2005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한 협상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나 아무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아니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파악 못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안들이 논의된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당시 3차례에 걸쳐서 사고와 배상에 대해서 거의 합의 단계까지 갔다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안을 논의는 했지만 결국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안 된 거죠.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관계가 사례를 나빠진 겁니다. 정확히 분석을 못한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냐? 첫 번째 경우는 사고를 전제로 한 피고 기업이 선배상하고 양국 기업이 피고 기업의 일부를 협력하겠다. 양국의 정부에서 정권을 받은 사람이 이까지 합의를 했었는데 당시 아베 전 총리가 거절해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는 뭐 당시에 여러 안들이 좀 논의됐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도 당사자들 중에 일부가 동의하지 않아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한일 간의 관계가 계속 악화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과감하게 하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질문에 답변만 해주세요. 두 번째로 그게 안 돼서 사과를 전제로 하고 한일이 합의했던 것은 양국 기업이 먼저 배상하고 피고 기업, 전범 기업이 자신의 몫을 배상한다는 안이 거의 합의가 됐어요. 이것도 아베 전 총리가 거절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건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별로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것은 거의 비슷하게 됐었고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대법원 판결의 일종의 그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제3자 배상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고와 배상 두 개 다 노무현 대통령 하도록 돼 때 있었죠. 2005년에 한 것이 바로 그게 일종의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한 거였죠. 그런 것은 자꾸 노무현 정부 얘기하시는데 지금 대법원 판결 언제 났습니까? 2018년이죠. 노무현 정부 때 난 거 아닌데 왜 자꾸 노무현 정부 얘기를 돌리세요? 아니 지금 비슷한 대책이 있었다니까 그러한 대책으로서 성과가 있었던 거는 2007년부터 시작된 법에 의해서 2015년까지 약 7만 8천 명인가요? 그 인원들한테 6,900억 원 정부 예산으로 배상해 준 거, 그거를 지금 보상해 준 거,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세 지금 번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안들은 네. 다 논의가 된 것으로 저도 뭐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어느 누구도 어떤 안도 결국 다 하나의 힘들고 어려운 안이기 때문에 결국 성취가 하나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결국 한일 관계는 계속 나빠지고 정말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우리 당시 총리께서 아베 총리하고 만나서 한 그런 말씀도 그런 하나의 답답함, 그런 좀 좌절 이런 것의 하나의 반영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질문에 답만 해주세요. 왜 그렇게 변죽을 울리십니까? 세 번째로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자세를 낮추어서 일본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일본안은 사과를 전제로 하고 피고 기업을 포함을 해서 한일 양국 기업이 배상하겠다. 피고 기업을 포함을 해서 양국 기업이 배상하겠다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협상이 시작이 되었어야 합니다. 지금 윤 정부가 추진한 협상안 제3자 변제안은 일본이 가지고 왔던 이 안보다도 10배, 100배 후퇴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스터디를 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외교는 이어달리죠. 바톤을 가지고 릴레이를 하고 개주할 때 문재인 정부 바톤이니까 안 받겠다 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인수하지도 않고. 그리고 새로 바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니까 뛰다가 스텝이 꼬여서 넘어진 꼴입니다. 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이어달리기를 못해서 이러한 참사를 범하는 겁니까? 이래도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이 직무를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들어가 주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국민을 오도하는 발언이십니다. 전혀 오도 아니에요. 그렇게 타결에 가까이 간 적이 없습니다. 그걸 잠깐만요. 잠깐 기다리세요. 다시 기다리세요.
요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님 좀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도 하고 국민께 공개를 좀 해주세요. 제가 전 정부에서 하신 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의원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아니 전 정부에 자료가 없습니까? 아니 의원님께서 다 가지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전 정부 자료가 없습니까? 아니 저는 그거를 분석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그거를 분석할 위치에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님, 그것은 국무총리로 적절한 발언이 아니에요. 전 정부 자료가 없어서 분석할 위치에 안 있다. 국무총리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총리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는 외교부 장관에게 임무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죠. 그게 논의됐으면 지극히 극비리의 논의가 됐을 겁니다. 한번 챙겨보시죠.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아직 들어가는 얘기 안 했습니다. 확인해보고 본의원한테도 보고를 해주시고 국민께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아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의원님께 드릴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아직 들어가는 얘기 안 했습니다. 다시 나오려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윤석열 정부 정부안을 만들 때 과거 문재인 정부의 모든 걸 스터디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분석해서 의원님께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외교부를 통해서 하든가 누굴 통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외교부에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합의에 다 갔다 하는 거는 국민들께 저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리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무슨 시간입니까? 총리님은 저한테 답변을 하는 겁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답변하는 시간입니까? 의원님의 말씀이 조금 무리하신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확인해서 공개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무리입니까? 저는 전 정부의 정책을 분석해서 의원님께 드릴 그런 위치에 그러한 적절한 그 사항은 아니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드립니까? 국민한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다 가지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세요. 박 전 장관님 나와주세요. 장관님 조금 전에 얘기한 과거 스터디 하고 이 안을 만들었습니까? 정부안을? 네, 그 전에 이 전 정부에서 한일 간에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하고 또 거기서 저희가 배울 점, 또 그렇게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과거 정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를 다시 확인을 해서 본의원이 얘기한 것을 저에게도 보고를 해주고 국민께 공개하겠습니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양국 사이에 비공식적인 제안도 있었고 또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또 그리고 문희상 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와서 일본과 협의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진정성 있는 그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안에서 일본이 제기한 거에서 시작을 했으면 이런 참사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미국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언제 합니까? 네, 지금 4월에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제를 하죠? 잘 아시다시피 금년이 한미동맹 70주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동맹 70주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또 새로 발전해 나갈 동맹의 미래 비전을 두 정상이 만나서 같이 토의를 하는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하기 전에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 언제 제의받았습니까? 그것은 처음에 비공식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양국 간의 그 주미 대사관을 통해서 이제 협의가 있었고 또 대통령실의 안보실에서 이 문제에 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공연료는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공연이 취소가 됐는데 한미 정상회담 간에는 왜 취소했습니까? 이번 정상회담에는 그러한 그 문화 행사,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한미 동맹 70주년 행사 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담이고 그 정상회담의 그 내용 중에 일정 중에 그러한 그 이것은 문화 누가 공연은 취소한 들어있지 겁니까? 않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취소 제안을 한 거죠? 그것은 뭐 양국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통일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금은 안보 위기, 경제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죽이기, 야당 탄압, 야당 대표 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보셨죠? 한동훈 장관, 이렇게 취약계층에서 관리해야 하는 대체 공무요원들이 법무부 산하에 어떻게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간담회 한 번 못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무위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무위원들은 박수하고 현재 야당 탄압과 전정 자, 김병재 의원, 멈추고 그 정도 하십시오. 네, 마이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야당은 언제나 협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협치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내가 사회성이 있어서 얘기를 안 하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 품위를 지켜주세요. 품위를 지켜주세요. 함부로 당신이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품성을 지켜, 품성을. 건방지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누구를 소리 못 질러서 못하는 줄 아세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자, 김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